저는 이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습니다. 출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은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 어디를 가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요.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고 1, 2심 모두 다 실형 나왔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재보선 출마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지역도 경기권이랍니다. 양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1심하고 2심이 판단이 거의 같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대장동 확정 판결 나면 의원직 상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정계 진출할 때 2심까지 실형 징역 2년이 났는데 법정 구속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제 조국혁신당을 창당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구속 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소 혐의가 이제 8억 원의 뇌물하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 네. 이 중에서 6억 원이 1심, 2심까지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형으로 징역 5년이 났고 지금 보석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석 조건도 있습니다. 주거지로 이제 제한이 되고 지금 주소지로 이제 주거지 제한이 되고 어떤 증인하고 접촉이 금지되고 이런 보석 조건도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이 지금 사건을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정말 크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대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이 보궐선거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기자회견 따로 열었습니다. 출마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용은 무죄다라고 거들기까지 했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하는 거 무리가 아니냐. 민주당에서 정말 정치검찰이 조작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국정조사라는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밝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저의 이 결백함과 또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저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죄 사건입니다. 김용은 제 명예를 걸고 무죄입니다. 결백하다, 김용은 무죄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입으로 저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갖다 무시하는 것도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현재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죽을 쏘고 있고 집권당인 그냥 거대 입법 권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지금 모든 세상이 그냥 천하통일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진다 하더라도 저거는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러면 1심, 2심 그러면 그 판결 내린 그 판사들은 그냥 무슨 자격으로 법관의 지위에 그렇게 국민들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법을 조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국정조사도 민주당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국정조사에서 비록 어떤 행태로 김용진 전 여의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결백을 갖다 증명해낼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네. 사법의 영역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을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스운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저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안산 시민들에게 정말 안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 안산 얘기 나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도 경기 지역입니다. 화면 보시죠. 안산 갑 이 자리를 놓고 지금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그리고 김남국 출마 선언했고 전해철 전 의원까지 지금 세 사람이 안산의 깃발을 꼽기 위해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게 너무 이제 상식에 반하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 문법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자칫 김영 전 부원장을 공천했을 때 그게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무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정치적 주장이고요. 네. 결백이나 무죄는 법정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5년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대법원 판결, 지금 물론 이제 재판이 중지되어 있고 보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만 앞두고서 저렇게 출마해서 결국 당선이 돼서 본인을 향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항소심 단계에서 유죄 확정된 상황에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당을 만들었고 당을 만든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에요. 네. 여당이 저렇게 책임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당이 김용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지금 선거 상황이 절박하거나 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다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선거 상황이 절박하지도 않고 의석도 많고 누가 나가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산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근데 왜 저분이어야 되는지 사실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고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정치라는 게 무슨 오늘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런 무리한 공천을 해서는 안 되고 김용 부원장 스스로도 대통령의 측근을 자임한다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이 짐이 될 수 있는 저런 주장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산갑의 깃발을 꼽기 위해 뛰고 있는 세 사람 그래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고 많고 김남국 대변인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나오고 청와대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는데 다시 여기에 또 도전한다? 성천 부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출마에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인 거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어차피 저 지역도 전략공천입니다. 전략공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당에게 어떤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각자 후보들의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본인이 출마 자격이 있으면 아직 대법원 판결 안 나왔으니까 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지도부가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